1939년에 태어난 김선자는 잦은 단란주점 출입과 도박으로 인해 주변 지인들에게 빚을 지고 불어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채권자와 아버지, 여동생을 독살하여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 집행을 받은 연쇄살인범이다. 김선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김선자는 원래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에 거주하던 가정주부로서 슬하에 아들 3명을 두고 있었다. 페인트공으로 일하던 남편의 생활비에 의존하던 김선자는 앞서 말했던 이유로 씀씀이가 커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안게 된다. 결국 김선자는 채권자와 주변인을 살해하고 이들의 금품을 빼앗기로 결심한다. 김선자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전 친정 조카로부터 꿩을 잡을 때 사용한다면서 청산가리를 입수한다. 1986년 10월 31일 김선자는 이웃집에 살던 친구이자 계모임의 회원이었던 49세 여성 김모 씨에게 목욕탕에 가자고 제안했고 신당동에 위치한 한 목욕탕을 방문하게 된다. 그런데 김모 씨가 탈의를 하던 도중 김선자가 건넨 음료를 마신 뒤 심한 경련과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사망한다. 김선자는 그 사이 목걸이와 반지 등 피해자의 폐모를 가로챘다. 당시 유족들은 이웃에 사는 김선자가 함께 목욕을 하러 가자고 했고 가지고 있던 귀중품들이 사라진 게 이상하다고 진술했지만 김선자는 이를 부인했고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1987년 4월 4일 겁도 없던 김선자는 시내버스 안에서 이를 버리게 된다. 50세 여성 전모 씨가 독극물 중독으로 버스 안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전모 씨도 이전의 피해자였던 김모 씨와 같이 김선자와 함께 괴를 하는 회원이었고 김선자는 전모 씨에게 약 700만원가량의 빚을 진 상태였다. 김선자는 전모 씨에게 영등포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함께 가자 제안하였고 그렇게 영등포 방면 버스를 타고 이동 중 김선자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사망하게 된다. 처음엔 외상이 전혀 없는 점 때문에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정도로 여겨졌지만 부검을 해본 결과 치명적인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었고 이때부터 김선자는 경찰의 의심을 받게 된다. 1988년 2월 10일 김선자는 가깝게 사는 46세 여성 김모 씨에게 접근하여 오늘 불광동에서 채무자에게 받을 것이 있으니 동행을 권유한다. 김모 씨는 김선자에게 받을 돈이 12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돈을 받고 바로 준다는 김선자의 말을 믿고 따라 나섰지만 나타난다는 채무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김선자가 건넨 율무차를 마셨다가 계속 구토를 했다. 이후 김선자와 함께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탄 김모 씨는 구토 증세로 힘들어했고 김선자는 음료수를 마시면 괜찮아질 거라며 김모 씨에게 지속적으로 음료수를 권한다. 하지만 김선자가 의심스러웠던 김모 씨는 김선자가 음료수를 사러 잠시 택시에서 내린 사이 그대로 택시를 출발시키며 살인 미수에 그쳤다. 그 뒤 김선자는 다시 김모 씨의 집에 방문해서 120만원을 갚은 뒤 그녀의 안부를 챙기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1988년 3월 27일에는 김선자의 아버지인 73세 남성 김종춘이 김선자와 함께 친척의 환갑잔치에 방문한 뒤 집으로 돌아오는 시외버스 안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나이가 고령인 점과 당시 법의학 지식이 부족했던 의사들에 의해 노인성 심장마비를 일으켜 숨진 것으로 마무리가 된 뒤 화장됐다. 이 사건도 딸 김선자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화장된 유골에서 독살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아버지에게 돈을 빌렸거나 유산 문제 등의 살해 동기가 부족했던 점 때문에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되었다. 한 달이 지난 4월 29일에는 그녀의 친동생인 43세 여성 김문자 역시 아버지처럼 변을 당하였고 독극물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장마비로 처리되었다. 김선자는 동생에게도 1000만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던 상태였고 여동생이 사망했음에도 동요하거나 슬퍼하는 내색이 전혀 없이 사망 확인 후 여동생의 집을 뒤져 금품 및 귀금속 등을 다 가져갔다고 한다. 재판 과정에서 김선자와 함께 여동생을 병원에 데려간 청년들의 증언에 따르면 옆자리에 있던 김선자의 여동생이 버스 안에서 갑자기 쓰러지자 김선자와 함께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김선자는 여동생을 모르는 사람이라며 여동생의 핸드백을 가지고 황급히 병원을 나갔다고 한다. 또 3개월 뒤 8월 8일에 조카 46세 손모 씨도 같은 변을 당했다. 5명을 독살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김선자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이 성을 내고 증거를 내놓으라며 온갖 소란을 피웠다. 검찰과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희생자들의 이미 묻혀있는 시신에 대해 부검을 결정했고 시신 내고 중 3구에서 청산염 성분이 검출되었다. 영장을 받은 경찰은 김선자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동안 그녀가 아버지, 동생, 친구 등을 살해한 후 훔쳐낸 물건들인 다이아몬드 반지, 수표, 통장 등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경찰들은 가장 중요한 물증인 청산염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당시 살인 용의자의 몸수색을 위해 여성 경찰들이 동원되었었다. 김선재가 거주하던 집은 일본식 가옥이었고 화장실이 목조였는데 경찰이 화변기에 쪼그리고 앉자 화장실의 나무 기둥 뒤에 작은 구멍이 하나 보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구멍 안으로 손을 넣자 돌돌만 신문 뭉치 하나가 있었다고 한다. 그 신문 뭉치를 펼쳐보니 약품회사에 근무하는 친정 조카로부터 콩을 잡는다며 구한 밤알 크기의 청산염 덩어리가 숨겨져 있었다. 처음에 감옥에서도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했던 김선재는 여러 차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증거가 결정적인 데다 너무나도 반인륜적인 범죄였기 때문에 사형을 당했다. 처형당하기 직전 김선재는 범행을 부인하던 태도를 바꿔 아버지와 여동생을 살해한 것에 대해 자신의 사치욕을 꾸짖고 외면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어 마땅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며 부자가 부럽고 동시에 징후한다. 다시 태어난다면 나도 그들처럼 태어나 마음대로 돈을 써보고 죽을 것이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가난하게 태어난 것뿐이다.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